협상의 기술. 관계를 해치지 않고 변화시키는 협상법이라.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상대방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생산적인 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 다음의 예시가 바로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 새로운 차원의 발전된 관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한쪽에서 잘 정립된 협상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상대측의 행동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파악하여서 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말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단지 한쪽에서 협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어떤 재력이 나오는지를 보여준다. 배경 설명과 협상에서의 도전 과제는 이번 협상의 양측 기업을 소개한다.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마트 체인, 자자스의 도매업체이자 물류 서비스 제공사인 로그서브다. 자자스와 로그서브는 20년 동안의 제휴해왔다. 양사의 관계는 불신, 비호감, 긴장감으로 얼룩져서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다. 자자스가 매장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상당수를 로그서브가 공급하고 있었고, 로그서브 수익의 상당 부분이 자자스에 대해서 납품하고 창출되고 있었다. 서로에 대한 사업적인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공고히 이어온 유기적 관계가 어떤 계기로 팽팽한 긴장감이 들게 되었을까? 고객이 원하는 물품이 무엇인 건 매장에서 취급하는 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다. 품절 상태이거나 첨단의 제품이 없는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대 재고율이 95%일 때 도매 유통이 최상의 수익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로그서브에도 97%를 맞추기가 버거운 상황이었다. 한편에서는 로그서브의 관점에서 자자스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로그서브가 낮은 비용으로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물류센터, 트럭, 관련 시설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여러 고객사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관계가 악화된 또 다른 원인은 납품 일정이다. 자자스는 납품이 제때 진행되지 않고 굳이 매장 피크 타임 때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항상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사가 과거의 매점 계약이 워낙 복잡한 탓에 몇 가지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하나의 예로 자자스는 로그서브가 의도적으로 후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 대가로 비용을 과잉 청구했다. 자자스가 실제와 다른 허위 사실을 입증하자 로그서브는 결국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면 불신이 생기겠네요. 불신이 생기겠. 실수였는지 의도적으로 자자스를 쏘기로 했는데 발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나빠질 대로 나빠진 관계지만 대대적인 변화를 감행하고자 했던 자자스는 복잡한 협상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는 벤티지 파트너스의 관계 재조정과 계약 재협상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협상 준비는 자자스가 추진하려는 변화는 종류도 많고 중요도가 높은 것들이었다. 협력 사이지만 자자스는 장기적으로 전체 사업 모델을 변경하고 매장에서 이미 관매 중인 대형 소비자 브랜드로부터 직접 구매하고자 했다. 협상 준비 단계에서 양측이 나눈 대화 내용과 베르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눈여겨볼 만했다. 우선 로그서브가 새로운 계약 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자스는 한번 물러서거나 다른 조건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벤티지와 자자스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에 대해서 논의했다. 자자스는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 가맹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추구했다. 벤티지는 가맹점들을 둘러보며 의견을 들었다. 그래서 다음 관건은 주요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는 사안이었다. 자자스와 벤티지는 로고스오브의 사업에 대해서 이전의 어떤 협상보다도 면밀히 분석했다. 벤티지와 자자스의 대표단은 머리를 맞대고 로고스오브의 전반적인 사업 모델, 순이익 부서별로 손익계산서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법, 향후 추구하는 성장 모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오랜 분석을 마친 결과 로고스오브의 이 제안에 대한 운을 띄웠다. 지금과 같은 업황의 또 과도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지휘를 도와주세요. 기사가 그 여정에 저희와 함께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도 기사에 득이 될 만한 조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서 자자스와 벤티지는 협상 내용과 구조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거의 자자스와 로고스오브는 성의 없고 몸이 건조하게 주요 계약 조건을 막 교환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번엔 사업 현황 및 단기, 중기, 장기적인 업계의 흐름에 대한 마련했다. 양측의 협업 강화와 파일을 키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유통업의 저희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로고스오브가 사후 대응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선점할 수 있을 것이고, 자자스가 로고스오브로부터 기존 사업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지만은 자자스는 다양한 지역에서 로고스오브와 협업하고자 한다. 현지의 사업에서 방향을 선회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로고스오브의 성과가 낮으면 자자스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처리시키기 위해 성과가 좋은 지역에서는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로고스오브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한다. 벤티지와 자자스는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로고스오브를 설득하기에 나섰다. 시장의 흐름에 주안점을 두고 로고스오브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방점을 찍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초기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듯했다. 그러나 로고스오브가 감행해야 하는 변화와 로고스오브가 새롭게 직면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협상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대적으로 변했다. 협상 자체가 아예 멀어진 것은 아니지만 초반 협업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 협상이 마지막 단계로 가면서 늘어지기 시작했다. 지연되는 이유도 불명확히 했고 자자스의 담당팀은 협상 자체가 산산조각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다. 자자스 담당자들의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로고스오브를 신뢰할 수가 없고 마지막 순간에 자자스의 뒤통수를 때릴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로고스오브는 자자스가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편 새로운 현실 속에서 로고스오브는 단순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행동일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자자스와 벤티지 혹은 협상이 지지분신해지고 온갖 소문이 난무한 가운데 묘안을 생각해냈다. 자자스와 로고스오브의 고위급 임원을 한자리 모이게 하여 거래를 종료할 때까지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별다른 합의 없이 협상을 종결하는 상황이야말로 자자스에는 최악의 사태이고 로고스오브에도 극도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측은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듯 했다. 결국 자자스는 로고스오브의 여러 요구를 들어주었고 자자스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매듭지었다. 대화를 잘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교훈은 협상 과정의 중요성에 염두에 두었다. 자자스와 로고스오브가 과거 협상 방식은 어찌 보면 불신을 부추길 수밖에 없었다. 사무적으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주고받을 뿐 중요한 여러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접근하지 못한 채 두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시적인 업계의 추이에 집중하라. 이번 사례에서 협상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었다. 자자스는 로고스오브의 많은 부분을 요구했고 로고스오브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협상 전문기업 벤티지는 자자스가 로고스오브의 사업 성장 모델을 파악하고 모델 이행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라고 권유했다. 또한 협상에서 핵심 요소에 대한 틀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었다.
단 파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려면 자자스의 입장을 정당화할 만한 방식이 필요했다. 자자스는 곧 다가올 거시적인 유통업 추세에 편승하고자 하는 자사의 입장을 피력했다. 로그서브도 새로운 추세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적극 선두에 설 수 있으므로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또 다른 유사 유통업체가 자자스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한 몫을 했다. 여기서 아마도 로그서브가 업계 전망에 대한 자자스의 설명에 설득당했던 것은 아닐지 추측해 볼 수가 있다. 교훈: 베트나 분석을 실시하라. 마지막으로 이 사례에서는 다소 특별한 베트나 분석을 했다. 자자스의 베트나는 매우 엉성한 상황이었다. 만약에 로그서브가 자자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협상을 결렬시켰다면 자자스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자자스는 모든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해서 로그서브는 현재 상황을 주로 자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자자스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단 로그서브가 자자스가 가진 베트나가 취약하다는 점을 파악했더라면 자자스가 강행하려는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협상을 더 발휘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